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과 같이 짧은 단어를 계속 지금 이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짧은 단어들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타이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종삼이라는 아주 걸출한 포천이 낳은 시인 김종삼 시를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외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외출, 밤이 깊었다. 또 외출하자. 나는 비상할 수 있는 초능력의 괴물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노트르담 사원 서서히 지나자 측면으로 한 바퀴 돌자 차분하게 화란 루벤스의 위대한 천정화가 있는 대사원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외출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밤이 깊었다. 또 외출하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외출. 외출. 외출 이렇게 잡았어요. 외출. 자,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서 디자인이 완전히 틀리죠. 예,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 밤이 밤이 깊었다. 또 외출하자. 또 외출하자. 외출하자. 이게 아주 짧은 단어인데 이 안에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내에 따라서 글씨가 가지고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틀린데 이런 느낌들을 내가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쭉 같이 가죠. 이렇게 이 라인을 맞춰가지고 지평선처럼 그래서 튀어나오게. 예? 그렇게 이게 쭉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는 거. 이런 선들이 사실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예, 이런 선들이 글씨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자인스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외를 여기다 넣잖아요. 또 요 사이에 출자 집어넣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 다음에 출자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예상하고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요거를 낙관을 또 찍어보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이렇게 한번 잡숴봤습니다. 디자인에서 다양한 디자인들 만들어낸 사례를 보는 겁니다. 예. 자, 외출 한번 잡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주시죠. 예. 예. 연인의 마을 이렇게 해서 연인의 마을. 석가래 밑으로 쌓여진 굳어진 눈도 지붕 너머 포플라 나무 중간에 얹혀진 까치집도 등성이도 공동묘지도 연인의 흔적이다. 아이고매. 예, 공동묘지도 연인의 흔적이다. 예, 갑자기 전설의 고향 분위기가 나요. 예. 예.
자, 그럼 연인의 마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연인의 마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장에서 다 나오는데요. 이분은 어떤 그 비극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시로 승화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석가래 밑으로 쌓여진 굳어진 눈도, 또 지붕 너머 포플라 나무 중간에 얹혀진 까치집 작은 것도, 그 다음에 등성이도 공동묘지도 연인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연인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 세상의 근본은 연인이 돼서 짝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다시 연인이 되는 어떤 무한반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연인의 마을, 온 지구를 연인의 마을로 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한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막 해석하는 거죠, 뭐.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를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은 자유니까. 예? 자유니까. 그래서 연인의 마을. 연인의 마을 조금 이렇게 어눌하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연인의 마을. 아주 자유롭게 서두를 그렇게 가도 돼요. 예? 가도 돼요. 그래서 툭툭 찍어서 쓰면 돼요. 이렇게. 예? 예, 툭툭. 이걸 여러분 연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쓴다. 왜냐면 술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술 먹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석가래 밑으로. 툭툭 찍어서 써보세요. 자유롭게 쌓여진 굳어진 눈도 이렇게. 굳어진 눈도. 이 느낌들을 보면은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뭐냐면 같이 술을 취해야 돼. 모든 글씨가 얘만 삐뚤는 게 아니라 다 술 취한 거야. 일종의 얘도 술 취고 얘도 술 취해서 그냥 자유롭게 써가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이 안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전부 다 술 취하면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만 한 자만 술 취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씨가 다 술 취해서 쓰면은 그냥 얘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 디자인.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툭툭 찍어서 썼는데 의도적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공동묘지다. 그러면 공동묘지를 이렇게 푹 찍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묘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같은 글씨의 디자인을 같이 한다는 것. 그래서 글씨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규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규칙. 이 청목체뿐만 아니라 모든 재성은 규칙이 있어야 돼. 얘도 술 취했고 얘도 술 취했고 얘도 술 취했고 얘도 술 취해야 돼. 다 포장마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일종의 유니폼을 입고 연수를 받는 군인이나 회사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가면 예비군복을 다 입고 있는데 혼자서 양복 입고 있어. 그럼 얘가 이상한 사람이야. 얘가. 그러니까 느낌을 같이 간다는 것. 느낌을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이 붓이 가지고 있는데 왜 청목체만 정체만 써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붓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같이 술을 취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목들이 나온다. 그럼 제가 한 장만 더 줘보세요. 공동묘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봤었죠? 전설의 고향. 예. 공동묘지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붓끝을, 이거 잘 때 붓끝을 잡아요. 이렇게. 붓끝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묘지 키워놨어요. 근데 대체 저게 무슨 글씨야 뭐야 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쟤 이렇게 하지만 글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면 얘가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 얘가 되게 못 썼어. 근데 애들 글씨 봐봐 애들. 옛날에 그 전에는 뭐 할머니 글씨 갖고 서체도 막 그랬던 근데 뭐 그 안에 글씨가 있어요. 왜? 다 못 썼으니까. 다 못 썼어요. 다 못 썼는데 글씨가 이상하게 어울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공동묘지란 영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묘지란 영화 제목이 딱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저기 공동묘지. 예? 글씨 못 썼잖아요. 근데 왜? 다 술 한잔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규칙이 있는 디자인 서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 더 보세요. 예. 자, 그리고 공동묘지를 다른 느낌으로 한번 써볼게요. 다른 느낌으로. 예. 붓을 끝이 이거 잡을 때는요 힘을 완전히 빼야 돼. 우리 골프 쳐봤죠? 예. 요 끝을 잡고 쓰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느낌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공동. 미어. 느낌이 틀리죠. 정말 공동묘지 같은 느낌. 공동묘지. 얘를 아주 예쁘게 쓰게 되면 그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예? 근데 얘를 또 이렇게 붓을 가지고 그냥 푹 찍어서 가는데 느낌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내가 먹었다 생각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공자, 동자, 묘자, 지자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낙관을 찍으면 이게 또 그럴싸해. 이렇게 보면 느낌을 오늘 붓에 가지고 느낌을 쓰는 거예요. 공동묘지 한번 봐봐요. 네. 붓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글씨를 제일 많이 쓴 데가 영화 제목이에요. 타이틀. 이렇게 툭툭 쓰게 되면 제가 뭐 TV의 드라마라든가 그 다음에 기획물이라든가 이런 거 타이틀 쓸 때는 이런 느낌을 써요. 툭툭 찍어가면서. 느낌이 어떻게 중요하에 따라 완전히 틀리죠. 이거 뭐냐면 붓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붓을 지배하고 있다. 얘는 야 너 오늘 저 공동묘지 한번 늦게 한번 가야겠다. 야 너 한번 힘 좀 풀어봐. 그럼 얘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말이고 내가 이게 기수 말 타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수가 말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랑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뭐냐면 붓이 아주 그냥 가늘게 질서 있게 착착 말 때는 가운데 여기 끝에 딱 잡아야 돼. 근데 붓을 자유롭게 놔두는 거야. 야, 너 갈 때 막 가봐. 내가 물 탔는데 너 마음껏 한번 띄워넣어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껏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예? 되죠? 그러니까 느낌을 이렇게 공동묘지 느끼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 이렇게 느낌을 하면 예? 자, 예. 공동묘지.
자, 그 다음에 이 소공동 지하상가라는 게 있어요. 소공동 지하상가. 두 소녀가 가지런히 쇼윈도우 안에 든 여자용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있어요. 소공동 지하상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공동 지하. 그러면 지하라는 물들 있잖아요. 지하. 그죠? 그럼 지하라는 글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왜냐면 지하의 느낌을 같이 가는 거예요. 소공동. 이것도 아주 붓끝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붓끝까지 쓰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면 아 이게 캘리그라피가 다양하게 표현하는구나를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소공동. 삐뚤삐뚤하게 쓰죠. 이거 거의 나이 한 90세 넘은 손가락 잡을 힘 없는 할아버지가 쓰는 것 같은 느낌. 소공동. 지하. 지하에서 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지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사장님 영상 찍고 계시거든요. 지하. 밑으로 쭉 내리는 거예요. 내려. 얘 내려가지고 얘가 떨어뜨리게. 그 상가를 위에다 써야 돼. 지하상가 이렇게 느낌을 얘가 그 톤다운 시켜가지고 톤다운 시켜서 지하의 느낌을 좀 주는 거죠. 얘를 이렇게 거칠게 쓰더라도 항상 느낌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통일한다. 그래서 글씨의 느낌을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 그래서 글씨를 한꺼번에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붓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잘 표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쓰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이게 보면 소공동 소공동 지하상가 얘만 또 이렇게 비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만 지하상가 이렇게 소공동 지하상가 이렇게 정갈하게 간 다음에 얘만 순환질 할 수가 있어요.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의 어떤 디자인의 규칙 오늘 배운 거예요. 규칙 준수해야 돼요. 규칙.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답변 한번 찍어볼게요. 소공동 지하상가. 이런 글씨체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면 더 인간적이거든. 더 인간적이에요. 예. 자, 오늘 하나만 더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 시들이 시인의 사모가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이 파란색이야. 그러면 세상을 파랗게 다 보고 있어. 이렇게. 다시 말해서 아무런 윤동주처럼 일제의 강점기에 있을 때는 그 강점기에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게 돼 있고요. 아주 행복하게 산 어떤 선진국의 시인들은 세상을 또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시를 보게 되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재된 여러 가지 정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시인이 쓰는 게 아닙니다. 시는 사람이 솔직하게 과거에 대한 시각으로 내가 재해석해서 나오는 말들, 그 언어들이 사실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시를 써보자. 야, 시를 좀 배워야 쓰지. 에? 시를 아무나 쓰냐? 아무나 써요. 아무나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졸업생들도 자기 자작시가 있어요. 왜냐면 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시는 그냥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나는 엄마가 좋다. 왜냐? 그냥 좋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뭐냐면 아이의 초등학생 학생, 그게 아마 김용택인지 박용택인지 아무튼 그런 섬진강인지 아무튼 거기에서 학생들이 쓴 시들인데, 시가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는 내재된 솔직한 감성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분도 아마 시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길고 짧고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보면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은 나는 어떤 게 행복인지를 한번 잘 보시면 행복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사람마다 그 행복을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가끔씩 TV 보면은 돈을 막 기부하잖아요. 예? 기부하는데 기부가 행복이야,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게 또 행복이야. 느끼기가 틀린 거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돈을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 돈을 사회에다 그냥 막 갖다 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이렇게 딱 두 글자죠. 네, 두 글자. 이렇게 쓰고 시를 여기서 쭉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복. 여기서 보면 나는 행복하다. 혼자가 또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미안합니다. 갑자기 놀랬죠? 네, 이게 왜냐면 이게 핸드폰 이거 카메라 보고 떠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예. 나는 행복하다. 자, 나는 행복하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혼자가 또 행복하다. 혼자가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혼자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쭉 갔어요.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다양한 뭐 디자인이지만 얘가 이제 흘러가면서
주제를 가지고 크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사례가 됐어요. 자, 이렇게 도장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항상 저게 정답인가 보다. 정답 없어요. 단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쓴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아름답다.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모든 디자인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자 되시고, 자 대략 이제 시간이 이제 얼추 된 것 같아요. 항상 짧은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좀 배워봤습니다. 이게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이 켈리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붓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창작하는 힘, 그게 바로 캘리그라피의 맛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분이 저렇게 썼으니까 내가 저렇게 똑같이 써야지 정답 아니에요. 단지 뭐냐, 내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또 창작의 세계를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중간에 하게 되면 짝퉁이 돼. 그래서 청목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청목 캘리그라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익힌 다음에 붓을 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야생말 길들이시듯이 길들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